박형준 후보의 의붓딸 아들은 2015년 LCT의 로열층 중에 로열층이라고 알려진 B동의 17층, 18층을 청약 첫날 우연히 만난 중개인을 통해서 우연히 동시에 구입하게 됐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분양을 직접 담당하셨던 최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이영복 회장과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 처음 이영복 회장을 만나신 겁니까? 아마 2005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2005년 정도. 네. 그래서 그 부지 매입 작업부터 함께 하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매입을 했던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00억이 조금 넘었을 거고요. 지금이야 뭐 1억 달라 해도 무방한 그런 땅들인데 그때만 해도 200에 사기도 했고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다 샀죠. 그때는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이라는 그 프로젝트 명이었어요. 개인 앞으로 그때는 땅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앞으로 계속 사게 되면은 땅값 올라가고 하니까 이영복 회장 명의로? 아닙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이영복 회장의 주변인들 예, 주변인들로 해가지고 명의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다 사드린 겁니다.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 예. 분양도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왜 언론 보도에 청약 통장을 600여 개를 만들었다. 예, LC 쪽에서. 예,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영복 회장이 물론 그렇게 지시를 한 거겠죠? 자, 청약 통장 주위 사람들 많이 만들게 해라. 이영복 회장이 청약 통장 주위 사람 많이 만들게 해라. 많이 만들게 해라. 600명이라는 600, 정확하게는 627명이죠. 그러니까 큰 예. 평수잖아요. 예. 그 뭐 이쪽 표현으로 무겁다 하는데 아주 무거운 그런 평수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청약 통장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신 거예요? 예, 예. 한 5년 제 주위에도 만들어라 하고 이 회장 옆에 지인들도 만들어라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627개 청약 통장을 직접 관리하신 장본인이시고, 네. 예. 당첨이 그러면 그 627개 중에 된 거는 몇 개나 됩니까? 32개입니다. 언론 보도로는 한 120여 개의 네. 그 물량을 이영복 회장이 확보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어떻게 확보하게 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2개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는 거. 당첨자를 제일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들 명단에서. 그렇죠. 시행사가 제일 먼저 알죠.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작업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때는 몰랐죠. 분명히 누가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작업을 한다는 거를 청약 당첨자 명단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돈이거든요. 그 당첨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입주 안 할 거면 나한테 팔아라. 예. 그래서 뭐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2천에 판다든가. 저희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죠. 그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선생님도 그런 기대가 좀 있으셨겠네요. 당연히 저도 기대를 했죠. 그렇게 차익을 남기고 전매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십니까? 10년간 이 일을 하셨는데 예. 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럼 배제가 되신 거예요? 예. 팽 당했다 봐야죠. 배신이죠. 돌이켜 보니까 이제는 지금 이해도 가고. 퍼즐이 맞춰지는 네, 거군요.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LCT의 로열층 중에 로열층이라고 하는 게 B동 한 10층부터 20층 사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뷰 자체도 그렇고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격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속칭 이제 뜯다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관리를 했었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안다고. 선생님을 거쳐가야 했겠군요. 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어느 대행사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팽 당하시는 과정이 그렇죠. 진행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대행사가 압박을 쓰고.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군요. 안 지켜졌죠. 저 물량이 나오면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전부 줬다. 그래서 43개의 명단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예.
당시 43명의 명단이 나왔죠. 예. 두 사람만 처벌을 받았죠. 받고 나머지 41명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검찰이 당시 수사를 중단해 버렸죠. 생명불상은 아니었거든요. 43명의 명단을 예. 직접 ST에 제출을 했어요. 43명의 명단은 있었죠. 있었죠. 예. 명단은 검찰은 있었죠. 없다고 그랬는데 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 아들 그리고 대행사 대표 두 사람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으로 불기소 처분했죠. 불기소 처분했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명단이 있었다는 거죠? 명단이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 B동의 17층, 18층 예. 거기가 가장 로얄층인 거죠? 예. 그 층을 우연히 어떤 중개업자가 예. 가다가 그 박형준 후보의 의붓아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 층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또 우연히 계약을 맺게 한 다음 자기는 도장도 찍지 않고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양을 알고 부동산이라 하면은 그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같으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제가 그 매입했던 거나 뭐 등등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이 명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프리미엄 관계가 적혀가 있는데 사무라이는 원래 금액 자체가 부동산을 한번 거쳤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4, 5천이 항상 그때 가는 호수였어요. 그 기본 4, 5천 프리미엄을 붙는 것이다. 예, 프리미엄 붙는 거죠. 그리고 당첨권을 주고받는 데는 그냥 당첨권 주세요 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위임 서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받습니다. 제가 프리미엄을 주는데 예. 당사자가 나중에 가서 내가 모르겠다 뭐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상대방한테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소리가 복잡하다. 두껍다. 예, 두껍죠. 너무 상식이 안 맞잖아요. 두 사람은 그냥 붙여주고 자기는 그것도 서류만 작성해주고 빠져버렸다. 서류만 줘서 빠져서 도장도 안 찍고. 큰 돈을 벌 기회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는 사람이 더 그렇겠죠. 믿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분양권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건데. 예, 그래서 도장 찍고 다 받는 거예요. 이 행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원래부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로열층을 그때 그렇게 중개했다면 정상적으로 예.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17층 하나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금액대가 뭐 20억 평균 기준 잡아도 20억 잡아도. 법정 수수료만 해도 그 2천입니다. 그러니까 0.9% 하면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2천이기 때문에 2개에서 4천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하죠. 그 기사를 보시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겠네요. 아니 그 뭐 의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제 판단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기사를 보시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셨다. 네, 동일한 경우를 생각했죠. 예. 한 층도 아니고 아래 위 두 층을 하루에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니까. 예. 예.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집안인데 예. 굉장한 우연이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누군가 작업을 해가지고 예. 사무라인을 확보해놓고. 예,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매입을 했다.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예, 누군가가 매입을 예, 해뒀다. 해가지고 넘겼다. 넘겼다. 예. 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매를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 갑니다. 예. 5천을 주고 샀는데 세금이 50%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500에서 700만 원 선이 신고가예요. 이 신고가라는 건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프리미엄 5천만 원을 주고 사도 신고를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현찰로 줍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소지자한테 예. 프리미엄은 500만 원 준 것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되 예. 4,500만 원 현금으로 준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이 17층, 18층을 아주 운이 좋아서 우연히 샀다고 치면 500, 700은 신고가이고 프리미엄은 따로 줬을 따로 것이에요. 줬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다. 근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낮춰서 다운 계약서를 했다 하더라도 도장은 찍었어야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도 여전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결국은 첫 번째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누군가가 미리 빼둔 것일 것이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최근에 문건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입수된 경위는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뭐 전화번호하고
그 소유주 이름까지 다 나오고 저도 지금 그러고 보고 어떻다 있습니다만. 뭐 산다 안 산다 뭐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시행사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자료다. 그렇죠. 저도 이 문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도 있고 프리미엄 액수도 적혀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문건상에 보면 방금 얘기한 B동의 17층, 18층 사무라인 박형준 후보의 의붓 딸과 아들이 우연히 같은 날 청약 첫날 우연히 같이 구매했다고 하는 이 두 층 옆에는 다른 층하고 다르게 빈칸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3호 여기가 이영복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호실로 알고 있습니다. 1303호도 빈칸으로 돼 있는데 예. 요 1303호는 이제 이영복 회장 본인이 사는 층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층 3호, 18층 3호 연달아 있는 우연히 샀다고 하는 그 층도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건 확정이다. 확정?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요 호실들은 예. 확정자가 있다. 따로 있다. 그것도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 공란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미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매물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부동산 중개 예. 업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이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좀 해주라 누가. 서류만 해줘라. 서류만 좀 해주라 하면은 무시 못할 상대가 누굽니까? 시행사겠죠. 예. 부동산은 시행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게 잘 돼.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부동산에다가 야 이거 다 돼 있으니까 야 서류 마무리해줘라.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럴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나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제 17층 18층 한참 논란이 됐는데 네. 선생님이 어떤 경로로 확보하신 이 명단 속에 비어 있길래 그리고 또 그 중개업자가 인터뷰를 마침 했어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군요. 그런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그거밖에 더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건을 시행사밖에 만들 수가 없고 네.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런 명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입주자들 이름도 나오고 이건 입주를 한다 안 한다 매매도 한다 예. 뭐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부동산에서 이걸 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임대를 놓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예. 그 한 건만 하면 예를 들어가 공식적인 법정 수수료만 해도 몇천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돈 1,000만 주고 안 사겠습니까? 입장을 바꿨으니까. 그럼 LCT처럼 아주 비싼 것은 더 액수가 올라가겠네요? 당연하죠. 전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럼 그게 그거는 엄청난 돈이겠죠. 또. 억대가 될 수도 억대 있어요. 갈 수 있겠죠. 명단만으로도. 명단만으로. 그러니까 시행사 쪽에서 누군가 몰래 이런 명단을 작성해서 시중에 팔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줬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이 자료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누군가가 그 중개수수료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수십억도 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큰 유혹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명단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내부자가 아니면 그 명단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확보하신 것이고. 예. 그렇게 그 부동산에 한번 팔았던 물건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가 됐는 거지. 누군가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있으시군요. 짐작이야 가는데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는 예. 없고.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이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있어서 교도소라는 데를 갔다 왔지만 잘못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 응어리는 풀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0여 년간 이영복 회장을 도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팽당하셨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시민단체든 또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 이런 취지시네요. 예. 예.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정치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우연한 거래에 대해서 직접 청약 담당하셨던 분으로부터 정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확인하려고 모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누군가 확보해 놓고 일만 시킨 것일 것이다. 일만 시킨 게 당연하겠죠.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누군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심부름 해준 거죠. 해석이 도대체가 그래밖에 안 되죠.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라 심부름을 해준 것이다. 심부름 해줬다. 다 끝난 거래니까. 이 LCT는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 굉장히 큰 사건이라 이 사안 자체가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하겠죠. 예. 그때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분양 작업까지 직접 담당하셨던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